안녕하세요. 스트와 함께하는 신나는 동영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앞에서 열역학 0법칙, 1법칙을 다루면서 온도와 열이라는 개념,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열량과 일의 관계를 살펴봤죠. 그리고 내부 에너지가 온도에 관계된 양이다 라는 이 추측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진짜 그럴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상기체 이제 상태방 정식이 실험적으로 정립된 거죠. 이것과 기체 운동과 충돌로 설명한 이 기체 운동론을 연관지어서 이 우리 압력, 온도 이런 것들의 이제 근원이 뭐냐, 물리적 의미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 거고, 또 하나 나눠서 결국 이 녀석들의 이제 속력 분포,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앞에서 이어진 이 논의로부터 자유도라는 개념으로 확장을 시키고, 이를 통해 이제 비열, 기체 분자들의 기체들의 몰비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체를 중심으로 다룰 건데요. 기체들 중에서도 이상기체라는 걸 다룰 거예요. 아이디얼 가스. 이 이상기체의 가장 핵심적인 가정은 뭐냐면 분자들 사이의 원거리 상호작용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만류인력이라든가 전기력이라든가 이런 걸 무시하는 거고요. 대신 충돌하는 건 무시하는 게 하지 않아요. 즉 접촉력은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뭐 얘네들끼리 부딪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원격력이긴 하지만 그냥 쉽게 분류를 하면 접촉력은 무시하지 않고 원격력은 무시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체 분자의 크기, 입자 크기를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즉 점입자로 보겠다. 그거를 조금 더 실제 기체에 가깝게 표현하면 분자들끼리 평균 거리는 크기에 비해서 매우 크다. 멀다는 거죠. 그래서 부피를 무시해도 될 정도. 근데 진짜 아이디얼 가스라고 하면 그냥 점입자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체의 입자들은 마구잡이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막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의 장점이 뭐냐. 원거리 상호작용을 무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입자 개수가 많아질수록 상호작용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상호작용을 무시하면 결국은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운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체 분자 하나를 그냥 공간에서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N개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가 아주 강력하고 좋은 도구인 거예요. 실제로는 없는 기체지만 이렇게 이론의 뼈대를 세우고 나서 그 실제 기체의 영향력들을 고려해보면 어차피 벡터 합이니까요. 해보면 얘네들을 설명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상기체를 가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도가 좀 높고 밀도가 낮으면 실제 기체도 이상기체로 거의 그대로 비슷하게 값이 나옵니다. 뭐 웬만해서는 크게 오차가 나지 않아요. 아주 정밀한 걸 요구할 때가 아니면. 그래서 고온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은 고온이면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는 건데, 분자 운동이 활발할수록 뭐예요? 이 원격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가 비율이 작겠죠. 그죠? 그 다음 밀도가 낮으면 부피도 무시할 수 있고, 그 다음 머니까 상호작용도 무시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체 운동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이 먼저 정립이 되죠. 얘는 실험적으로 정립된 겁니다. 이 보일-샤를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보일-샤를 법칙으로 정립이 돼요. 보일 법칙은 뭐예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P와 V가 결국 비례한다는 건데 V는 P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샤를 법칙은 뭐예요?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 그 같은 기체 덩어리는 V와 T가 서로 비례한다라는 얘기죠. 즉 온도가 높아지면 V가 커지면 커진다는 얘기는 온도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압력이 같을 때. 그 다음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예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일 때 그 안에는 같은 부피 안에는 같은 양의 개수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즉 이건 V와 N이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 같은 부피 안에는 들어가 있는 개수가, 이 기체 분자 개수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개수가 많아지면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비례해서. 얘네들을 종합해보면 V는 뭐에? P분의 T, NT에 비례한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보일-샤를 법칙은 결국 요 보일 법칙하고 샤를 법칙의 합으로 T분의 PV가 상수다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N에도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PVT가 상태가 같은 두 개의 기체를 합치면
결국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 각각 n개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걸 두 개 합치면 부피가 2배가 되잖아요. pt는 그대로고. 이렇게 이제 더했을 때, 양을 더했을 때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세기성질이라고 하고, 더한 만큼 이렇게 커지면 뭐야? 크기성질이라고 하죠. 약간 감이 오시죠? 이 이름에서 오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뭐 요건 참고 삼아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요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상태함수는 세기성질의 양이고, 양을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크기성질의 상태나 뭐 양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경로함수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꼭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오해해서 부분을 전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지 않다는 거.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분류체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콘스턴트 상수에 t분의 pv 이퀄 상수에 결국 기체 분자 개수도 들어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v는 p분의 tn과 비례한다 라는 걸 이퀄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상태방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v는 비례상수 붙이고 p분의 nt 하면 이게 바로 상태방정식이죠. 이거 정리하면 pv는 nkt다. 이렇게. 이 k는 일반적인 비례상수로 쓰이는 수기는 하지만 여기서 쓰이는 k는 특정한 볼츠만 상수라는 걸로 나타나게 되죠. 표현하는 겁니다. 용수철 상수도 k로 쓰지만 얘는 이 k는 특별한 k예요. 굉장히 근본적인 상수 중에 하나죠. 근데 이 기체 입자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몰수로 쓰면 k 대신에 기체의 상수라는 걸 쓰게 되고 pv는 nrt 이렇게 많이 씁니다. 결국 비열도 이 r이라는 상수로 많이 쓰기 때문에 pv는 nrt. 근데 얘는 몰수다. 근데 입자 개수로 표현하는 라지 n, kt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 일의 양을 구할 수 있다. 연력학적 과정에서. 그래서 등원 과정에 대해서 구했었죠. 그때 썼던 이상기체 방정식이 바로 이거죠. 저 계산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럼 결국 이거는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 뉴턴 법칙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가정을 하는 게 이 분자 입자나 그 다음에 이 벽과의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시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충돌은 탄성 충돌로서 에너지 손실이 없고 용기 벽이 강체고 질량이 굉장히 커가지고 부딪히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면의 수직한 방향의 속도는 들어간 것 그대로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비스듬하게 부딪혔을 때 면과 나란한 방향의 속도는 어떻게 돼? 그대로 유지가 돼서 나오는 거죠. 이런 물리적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한번 부딪혀서 튕겨 나올 때 나타나는 X방향으로 와가지고 빵 하고 튕겨 나가요. 이때 이 충격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량 변화량이죠. 운동량 변화량을 보면 먼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잖아요. 운동량 변화량. 나중 운동량은 왼쪽으로 V의 속력으로 갈 거 아니에요. Vx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MVX. 왼쪽이니까. 그 다음 부딪히기 전에는 MVX인데 처음 속도를 운동량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MVX.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은 마이너스 2MV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한번 부딪혔을 때 작용하는 충격량을 이제 구했어요. 그러면 충격력은 어떻게 구해요? 충돌한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래서 델타 T를 이제 적용해서 구할 건데 충돌 시간은 무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충돌하고 있지 않을 때까지 고려해서 얘가 평균적으로 얼만큼 힘을 가할 거냐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 T가 0인 순간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오른쪽 벽에 충돌하기 직전을 시간 T가 0일 때로 잡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하고 왼쪽으로 튀어나가서 왼쪽에 벽에 부딪히고 돌아와서 부딪히기 직전 이때까지를 델타 T로 잡고 한번 부딪혔을 때 운동량 변화량을 델타 PX로 잡으면 그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이렇게 델타 T분의 델타 PX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같은 값으로 부딪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그러면 결국 평균 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거 여러 번 해도 결국은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델타 T는 뭐예요? 속도분의 이동거리 L 갔다가 L 오니까 그 다음 운동량 변화량 크기 정리하면 L분의 MVX 제곱이 되죠. 이게 분자 한 개가 평균적으로 이 오른쪽 벽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럼 n개 분자가 있으면 n개만큼 시그마 해주면 되죠. Vx는 입자마다 다를 테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좀 더 논의를 전개해 보면 결국 입자마다 Vx가 다를 테니까 이 Vx 제곱을 대표할 수 있는 요 평균값 Vx 제곱의 평균값에다가 전체 입자개수 도수를 곱해주면 그게 뭐예요? 이 시그마 Vx 제곱의 합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Vx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V라는 속도가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해보면 어떻게 돼? V 제곱은
vx제곱 더하기 vy제곱 vz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v제곱의 평균값은 각 제곱값들 합의 평균이랑 똑같고 여기다가 이렇게 각자의 평균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무작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다 이 평균값들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3vx제곱의 평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썼던 vx제곱 그리고 요렇게 나타내는 표현 방식을 종합해 보면 어때요? 압력은 L제곱분의 충격력. 왜 L제곱이에요? 압력이니까. 이 면에 작용하는 힘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힘을 L제곱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fx에 L이 있었고 L제곱이 있으니까 결국 V로 연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거를 이제 PV는 nRT로 연계를 지으면 결국 내부 에너지의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용기 모양이 지금 정육면체를 가정해서 했는데 정육면체가 아니면 어쩔 거야? 직육면체면 혹은 곡면이면 혹은 원이면 어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문제를 드립니다. 구형 용기에서 이렇게 이제 압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군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P는 3V분의 NMV제곱의 평균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연계를 지으면 정리했을 때 V제곱의 평균값은 N분의 이건 입자 한 개의 질량이죠. N분의 3KT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걸 식으로 정리해보면 결국 2분의 1 MV제곱은 입자 한 개의 운동에너지일 텐데 평균값이니까 어때요? 입자 한 개의 평균적인 운동에너지입니다. 이게 뭐야? 2분의 3KT로 정리되는 거예요. 오! 운동에너지가 2분의 3KT야. 운동을 세 방향으로 해. 그죠? 그리고 얘 V제곱은 Vx제곱, Vy제곱, Vz제곱 왜 각각에 똑같이 분배가 되잖아요. 무작위 운동이니까. 그래서 이 각각 한 방향마다 2분의 1 KT만큼의 에너지를 분배하게 된다. 그리고 그 각 방향마다 에너지는 편향 없이 동일하게 분배가 될 거다 해서 이걸 에너지 등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직접 운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회전운동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입자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한 요인을 우리가 자유도다라고 이야기해서 결국은 자유도와 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게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어쨌든 입자가 에너지를 배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마다 동일하게 에너지가 분포되는데 그 에너지의 양은 2분의 1 KT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방식마다 2분의 1 KT만큼의 평균 에너지가 배분이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유도라고 하는데 자유도 하나마다 동일하게 이렇게 2분의 1 KT로 배분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결국은 온도는 운동 에너지로 환산할 수 있는데 서로 입자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결국은 뭐예요? 그 기체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가 되겠죠. 오. 앞에서 그냥 가정했던 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내부 에너지는 결국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그리고 온도는 결국은 근본적인 물리적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기체의 운동 에너지로 물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값은 다르지만 얘는 제곱이고 뭐 MV 제곱 이렇게 나타나지만 값은 다르지만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V의 제곱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V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V 제곱 평균을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민 스퀘어 제곱 평균 제곱근 속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은 속력을 가진 거 최빈 값이나 뭐 이런 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그거마다 다행인 건 요 앞에 붙은 숫자만 달라지고 n분의 KT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거는 우리 다음번 영상에 속력 분포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평균 자유거리랑 자유도, 그 다음에 몰비열 이런 얘기는 속력 분포 이거는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고요. 정리해보면 이상기체는 입자의 상호작용과 원거리 상호작용과 부피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 그랬을 때의 장점은 개개의 입자를 우리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운동을 분석한 뒤에 그걸 전체 개수로 확대하면 된다. 그러기 위한 조건이다. 라는 거. 그리고 실험적으로 나온 여러 가지 법칙을 합쳐서 이상기체 방정식이 나오고 기체 분자의 운동, 벽과의 충돌을 고려해서 나온 이 값이 결국은 상태 방정식과 연계해서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결국 온도의 물리적인 의미는 운동 에너지다. 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만. 바이.